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탄핵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도 이 탄핵 움직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많은 기사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232만 들불 속에 잠자는 공주다라는 제목의 만평이 그려져 있습니다.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나를 구해줄 백마탄 왕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만평입니다.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이요. 호이자 호이자 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만평입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촛불 시위 벼락이 되어서 나무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쓰러지는 나무에 매달린 박근혜 대통령. 밑에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다른 만평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촛불이 들불대던 밤 촛불 100만 국민 가운데 3%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소설가 이문열 씨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쩜 내 맘하고 딱 맞느냐. 지지율 4%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친북, 종북, 반미 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자. 다른 만평입니다. 한겨레 만평입니다. 최후의 1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뭐뭐뭐뭐를 지키자. 정답은 그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만평 더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쪽지 예산 촛불 미치.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 지도부들이요 자신들 지역구에 쪽지 예산을 넣어서 편성된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대표,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 지역구를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촛불 민심이 그것을 감춰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 조선 편집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신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 때보다 더 커진 촛불이다라고 해서요. 무능 정치권도 탄핵하자라는 촛불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 인원이요. 서울에만 170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32만 명. 1987년 6월 항쟁 당시 100만 명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박근혜닷컴 75만 명 참여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인터넷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이 돼서 무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실려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 때는 이렇게 새누리당 당기가 찢어지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듯 416개의 횃불이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순천, 그리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춘천 지역구 앞에서도요, 대규모 시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평화 시위가 6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꽃으로도 경찰을 때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죽음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일부 시위대가요, 경찰한테 흰색 국화꽃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이 꽃을 왜 던지느냐, 경찰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해서 말렸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요, 꽃으로 또 때리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폭력성을 띠는 행동은 어떤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자정이 넘어서 효자동 치안센터 앞으로 의무경찰 2명이 다가오자요. 일부 시위대가 욕을 하면서 경찰한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그러지 마세요. 평화 시위합시다 라면서 제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시민이 갑자기 쓰러지자 핫팩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이 이렇게 핫팩을 모아서 시민 시위대에게 던져주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좀 감동적인 모습이어서 저희가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시민들 반응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탄핵 결정하면서 비박 쪽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보고 이게 완전히 이제 시민들 염장 지르고 하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질 못한 망정 자기가 와서 연극 배우도 아니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매주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야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조금 더 밝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제 학생도 움직여야 될 때인 것 같아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토요일 집회만 232만 명, 그리고 6주째 이어진 집회 전체 추산을 해보면은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 경찰이 핫팩을 던져주고 꽃으로도 경찰을 때리지 못하도록 옆에 있는 시민들이 제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시위 문화가 87년 뭐 6월 항쟁이라든지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평화 시위가 정착이 됐고요. 그것이 법원에서도 사실은 100m 앞까지 갈 수 있도록 허용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이든 시위대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경찰도 사실 힘들게 거기 의무 경찰로 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경찰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고, 경찰 입장에서도 시위대, 그 중에 뭐 시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민 전부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누구 하나에 대한 무슨 뭐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아니면 누구 하나를 해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시위대든 저는 그 상황에서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모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어제 시위에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시위에서 인내의 한계, 임계점에 왔다라는 것도 저는 좀 발견을 하는데, 시위대가 사실 그 구호가 박근혜 즉각 구속,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 재벌 해체, 이 부분까지 갔어요. 이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것에서 상당히 넘어선 것이고, 그리고 실제 행동도 여의도의 새누리당 당사에 가서 상당히 새누리당 당기를 찍고 달걀을 던졌습니다. 그게 시위대의 전부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특히 민주노총 계열의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시위대가 임계점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그 9일날 탄핵 가결 직후에 상당히 또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평화 시위가 정착됐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착됐다고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얘기하신 바로 달걀을 던졌단 말이죠. 뭐 일부가 그러니까 달걀 던진 것이 뭐 엄청난 과격하거나 뭐 폭력은 아니지만 조짐상 좀 하여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기운 뭔가를 던진 것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달걀을 던지고 뭐 꽃을 던지고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 6차까지 오면서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그다음에 자 이제 그 동안에는 풍자와 해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점점 아무런 과격성을 띠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새누리당 당기를 찢는 그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당기를 찢는 거는 요것도 조금 하여튼 조짐이 좀 심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이번 주가 사실 피크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뭐 발표를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 정말 국회에서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하여튼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서 시위가 지난주에 이어서 뭔가 하여튼 조짐이 심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제 뭐 특정 어떤 단체라든지 특정 세력이 이제 약간은 이제 폭력성을 띤 행동으로 비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신문 기사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주변에 참여하는 대다수 많은 참여자들이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못하게 하니까 그런 국민성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자체, 그러니까 민중들, 군중들 자체에서 자체 억지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시민들이 과격한 행동들을 하더라도 스스로 이제 못하도록 말리는 그 정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임계점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권이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분명한 국민들의 마음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본인들을 국민들하고 생각과 다르게 판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자체 억지력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분노감은 커지지만 절제력 또한 같이 커져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집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다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생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전부 다르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사실 조직적인 참가자가 있고 일반 시민 참가자가 있어요. 지금은 일반 시민 참가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집회 자체가 민노총 등 한 1,600개 단체 정도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지금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최는 이 사람들이 했지만 사실 참가자 수는 이 사람들보다는 일반 시민 참가자가 더 많아요. 훨씬 많죠. 근데 일반 시민 참가자는 평화 시위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자꾸 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뭔가 조짐이 수상하다라고 예. 하는 부분은 요 조직적인 참가자들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내부에서도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예. 이 집회가 좀 양상이 변화가 된다면 이쪽 조직적인 참가자들 쪽에서 변화 양상이 먼저 생길 거예요. 저는 그 조짐을 바로 달걀 던지고 뭐 새누리당 당기를 찢는 예. 이런 걸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최 측 또는 이제 주최 측과 관련된 사람들만의 참여만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글쎄요. 그 부분을 아마 주최 측도 잘 생각을 해서 아마 뭐 계획을 짜든지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위의 아주 일부이지만 그렇게 이제 임계점을 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예. 이제 저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대세는 자발적인 평화적인 참여자이기 예.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회 양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정치권, 그러게요. 예. 특히 청와대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청와대나 정치권이 대응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뭔가 이 폭력적이고 예. 과격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빌미를 준다면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예. 상당히 영향력이 확대될 수도 있겠죠. 뭐 어찌됐든요. 정치권이 국민을 더 어떻게 얼마나 더 분노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임계점을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끝까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평화 시위를 이어가야지만 지금까지의 이 고생이요. 헛된 고생이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국민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경찰이 핫팩을 던져주고요. 경찰에게도 이제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뭐 훈훈한 미담성 기사를 잠깐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달걀 세례 맞은 새누리당 당사를 새누리당을 경호하고 있는 경찰이 청소하고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새누리당이 특히 이제 비박계에 대한 불만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친박보다는. 친박은 원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비박 입장에서 입장을 자꾸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고 예. 사실 탄핵을 2일날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 비박이 돌아서면서 이게 뭐 국민의당도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면서 그게 무산되니까 예. 국민들 거기에 대한 분노를 새누리당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에 뭐 달걀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 거를 정치권이 예. 왜 대신해 주지 않느냐. 너희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예. 않느냐에 대한 분노의 표시가 결국 새누리당에서 달걀을 던지거나 새누리당 길을 찍거나 예. 그런 행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게 경찰들이 청소해야 될 일인가요? 당직자들이 아니죠. 하는 네. 거면 몰라도 왜 경찰이 그 경호 업무는 하겠지만 그렇죠. 경찰이 청소해도 안 되고 저는 이상합니다. 달걀 던진 사람이 청소해야죠. 그렇죠. 엄밀히 예, 말하면. 저는 그게 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 뭐 청구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예, 예. 달걀 던진 사람이 이제 소리 익명의 다수의 힘을 빌려서 예. 저렇게 이제 달걀을 던진 건데 실제 본인이 달걀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행동이었으면은 분명히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밝히고 던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가끔 가다 무슨 저 달걀 던지는 사람들 자기 이름 밝히잖아요. 예. 정치인들한테 이제 그렇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예. 실제 찾을 수 없다면 사실은 이제 그러한 원인 제공을 어떤 식으로 했던 예. 새누당에서 해야지 저걸 왜 경찰들한테 시키는지 저는 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새누리당에서 글쎄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라도 나와서 보좌관들이라도 나와서 예.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덧붙이면 달걀 던진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 보통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다수의 평화적인 군중이 예. 아닙니다. 분명히 저기는 조직된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조직된 부분이 어디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달걀 던진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일반 시민들도 좀 있을 거예요. 보시고요. 예, 조직화된 어떤 계획을 짜서 이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집회 주최 측에서 분명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새누리당에 먼저 들렀다 오십시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직적으로 저것을 이제 서로 연락하지 않는 한 예. 새누리당에 가서 먼저 가서 하고 그다음에 전경련 가서 재벌 해체 주장하고 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예. 서로 연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시각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새누리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다시 한번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범자 새누리당 해체해야지요. 서울. 예, 지금 이제 시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위 퍼포먼스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불상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조직적인 부분들의 이제 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죠 폭력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조직적인 그 부분에 관련해서 통할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 왜냐하면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대중의 일반적인 참여하는 몇십만 명의 시민들은 폭력적인 부분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뭐 촉매제가 되고 동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단의 상황이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그 예를 들면 동료나 기획에 의해서 폭력 시위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저 새누리당 관련된 부분은 뭐 그 경찰 수뇌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원래 하던 일인데 왜 우리한테 이 문제를 삼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경찰들이 청소해요? 원래 경찰들이 주의를 청소했는데 왜 이번에만 갖고 문제를 삼느냐라는 얘기를 했던데 예. 그런 경찰의 인식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사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렇게 던졌으면 던진 사람은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그리고 새누리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치우는 신용이라도 했어야죠. 예. 원래 경찰이 청소하는군요. 네, 원래 경찰이 청소한다고 근데 새누리당 뭐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근데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시키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경찰이 저기를 항상 에워싸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불편하잖아요. 밑에 이게 계란 떨어지고 그러면 새누리당이 지금 정신이 있겠습니까? 아마 시킬 정신도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횃불이 된 촛불 얘기가 좀 계속 언론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데요. 지금까지 3번 집회에 나왔는데 그때마다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거리를 청소했다. 앞으로 우리가 이끌 나라이자 땅이기에 내가 나서서 쓰레기를 줍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견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즐겨야 이긴다라고 하면서요. 이제 퍼포먼스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나라 바꾸는 퀴어, 나라 바꾸는 페미, 나라 바꾸는 비정규직, 나라 바꾸는 가난뱅이, 나라 바꾸는 알바생.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바꿔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요. 결혼식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플래카드를 들고선 이렇게 기념사진을 이제 이렇게 찍는군요. 예.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풍등 날리기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토요일 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100m 앞까지 가는데 무려 2년 7개월이나 걸렸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퇴진하라는 구호가 아니라 왁 하는 절규를 유가족 150여 명이 토해냈다고 합니다. 이런 정권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다는 걸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흐느꼈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앞 100m까지 34일간 촛불의 전진이 있었다라고 해서 1.3km로 제한됐던 2차 집회부터 900m, 500m, 200m까지 매주 북상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민희 편집장님, 원래는 이제 100m보다는 더 앞으로 이제 못 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100m가 이제 마지노 그렇죠. 아까 선이... 국가 주요 기관의 경우에는 예. 그렇죠.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최 측에서는 오늘부터 평일에도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 100m까지는 매일 가가지고 이제 시위 행진을 그건 했다는 주최 측이 거예요. 아니고 주최 측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법원이 허가를 했죠. 그래서 밤 주최- 10시 예. 반까지. 주최 측도 그래서 그걸 그렇죠. 아니, 오늘부터 법원이 이제 허가했는데 하겠다는 뭐 거예요. 주최 예. 측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29일까지 허가했거든요. 이달 예. 29일까지 매일 평일의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주말의 경우에는 오후 5시 일몰 반까지. 전에? 예. 일몰 전까지 이렇게 했고. 왜 그러냐면 아마 그 집회의 규모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말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기 때문에 그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교통에도 방해가 예. 되니까 일몰 전에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주중에는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도 그 허용을 해서 10시 반까지. 그래서 주최 측은 이제 10시 반까지 그 오늘부터 29일까지 예. 매일같이 그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이 일찍 잠자리에 드시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10시 이전에 주무시기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청와대 100m까지 상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법원이 길을 열어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법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경찰의 금지 통보에 관련된 부분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시위 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목적 자체가 되게 대통령 퇴진을 그 요구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허용했다는 거는 법원도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제 듣고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좀 자세히 들어라. 이 정도까지 한 달 반이 넘을도록 600만 명이 동원될 정도로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반응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에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이 요구하는 것만 자세히 듣고 잘 판단만 해도 이런 시위는 이렇게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자꾸 국민과 이반된 행동을 하니 그럼 더 자세히 들어봐라 라고 자꾸 길을 터주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아마 이렇게 거리를 좁히도록 허가해 준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국민, 시민이 보여줬던 평화적인 집회,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믿을 수 있는 거 신뢰. 아마 이제 집회 참가자들을 믿고선 법원이 그런 허가를 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집회 문화에 큰 획기적인 전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당기 찍고 문자 폭탄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집회는 7시에 세월호 7시간을 상징하는 저녁 7시에 1분간 소등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등 행사에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도 동참을 해서 같이 불을 껐다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존 커비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민의 시위를 지지한다. 국민들이 밖으로 나가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며 그런 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미국이 한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인가, 미국조차도 박근혜 정부와는 손을 끄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직접 소등 행사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좀 빠르게 지나가서 안 보입니다만은 이제 광화문 광장 옆에는 미 대사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불을 껐습니다. 환하게 밝혀져 있던 불이 이제 1분에 꺼졌는데 이게 글쎄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거는 꺼졌다가 켜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껐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누가 거잖아요. 합니까? 미 대사가 지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 당직자가 그건 확인이 안 그냥 되니까 자기 모르겠어요. 주관적 판단에 그거는 의해서. 뭐 그러니까 예. 지금은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미 대사관이 불을 껐다가 킨 거는 분명히 확인이 된 거니까 그 자체로 보면 촛불 집회에 일정 부분 미 대사관이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는, 물론 그건 아까도 전제해드렸으면 미 대사가 지시했냐 이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미 대사가 지시했는지 당직자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전체 광화문 집회에 있었던 집회에 같이 동참한 건 맞는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바마 정권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미 대사관에서도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했을 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같이 동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판단이 들었을 거예요. 국민의 저런 촛불의 함성이든 국민의 불만들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이미 대사관도 알았을 것이고 정부도, 미 정부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서는 동감을 했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저런 행위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 대사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전날 토요일 날이니까 아마 대다수 근무자들이 출근을 안 했을 것이고 저층에 근무하는 어떤 개인이 주관적으로 아마 떴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그 대사의 허락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도 저 당시에 그 촛불 집회 당시에 뭐 일부에서는 뭐 미국으로 귀국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귀국 안 하고 국내에 있었거든요. 국내에 있어서 그 광화문 광장 인근에 있었어요. 리포트 대사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불을 껐다는 의미가 외교적으로 보면 자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에 동의한 것이냐 저 미국이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대사가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저는 뭐 각각 해석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저런 집회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회에 대응하는 미 대사관의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그 퍼포먼스를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저 수많은 인파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에 그 발을 맞춰서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사관 자체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기는 뭐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군중이라는 거는
항상 이 조용하다가도 뭐가 이렇게 한쪽으로 휩쓸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동을 하면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불을 예. 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에 좀 동감하는데 좀 과도하게 해석해서 미 대사관이 한국의 그 시위에 동의해서 같이 소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국의 그 국내 정치의 불개입이 원칙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 대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그 주변 건물에서 예. 불을 끄는데 자기들만 켜고 있으면 일종의 그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분위기를 맞춰서 소등한 예. 거지 마치 그 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에 동의한다.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에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죠.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할하는 미 국무부의 이제 존 커비 대변인 얘기는 한국민의 시위를 지지한다라는 공식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미 대사관이 불을 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예, 조금 해석은 조금 다를 수가 있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절머리가 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따라서 서커스를 당장 멈추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꺼내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요, 토요일 날 있었던 집회 그리고 한국 상황을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집회 때문에요, 그 부작용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2달입니다. 국가 브랜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매일경제신문이 이제 해외 각종 이제 SNS를 통한 빅데이터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10월 25일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사임, 사과, 촛불, 시위 이런 키워드가 많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멍청하다, 창피하다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니 지금 사실은 그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지표가 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경제사령탑도 지금 뭐 그 후임 예. 장관 임명자 경제부총리가 그 내정이 돼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예. 컨트롤 타워도 없고 뭐 누구 일각에서는 뭐 경제 컨트롤 타워 없는 것이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스페인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예. 어찌 됐든 간에 그 이런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뭐 결정해줘야 될 큰 정책적인 아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 스톱 상태고 재벌은 재벌대로 지금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수사받고 청문회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지금 여러 가지 예.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뭐 그렇지만은 예, 계속되고 있는 이 집회로 인해서 또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국가 브랜드가 많이 추락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집회 참가자들한테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인 제공자였던 최순실과 또 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했던 정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 이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야당도 자 집회는 집회고 또 탄핵은 그렇죠. 탄핵이고 예, 여야 자 뭐 이 막론하고, 경제 예.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뭐 경제사령탑 문제를 정리를 해주고 예. 이건 별개로 정리해주고 그 국회에서 또 예산은 보세요. 저 이 탄핵과 별개로 자기네들 예산 지역구 예산 가져가는 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왜 경제도 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탄핵과 별개로. 자기 지역구들 챙기는 것처럼. 지역구 예. 챙기는 건 열심히 다 챙겨놨잖아요. 지금 여야 지도부가.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국민 경제도 좀 여야 지도부가 탄핵과 별개로 좀 그러게요. 챙겨달라 하는 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촛불은요, 비단 박근혜 대통령만을 향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야 정치권, 그렇게 자기 이성만 챙기는 정치권을 향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촛불의 논란 비박도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다시 공은 대통령에게로 갔다라고 해서 강경파인 유승민 의원 또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언제부터 이분들이 강경파 온건파로 분류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다시 비박계가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정치 스케줄이 굉장히 급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내놓아도 9일 표결까지는 무조건 간다. 다리를 불살라버렸다라고 우상호 어떤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표결에 조건 없이 참여하겠다는 게 민의고 자기들은 그 민의를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에 이르진 못한다면 비상시국회의는 9일 탄핵 표결에
조건 없이 참여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별개로 저희들은 9일 표결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면담 요청이 오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만남은 적절치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대국민 3차 담화 이후에 탄핵 반대쪽으로 갔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촛불 집회를 보면서 다시금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이 만약에 부결되면은 비박계도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한다. 온건 비박도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등 강경파는요, 이제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 무대에서 대통령을 퇴장시키고 대선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무성 대표도 온건파는 그래도 4월 퇴진이 낫다라는 얘기를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할 경우에는 9일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신문 더 보겠습니다. 벼랑끝 몰린 박 대통령 7일 비박 흔들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요 탄핵 표결 이전에 네 번째 입장 표명으로 반전을 가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비박계를 흐트러 놓는 그런 전략이라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비박계가 탄핵에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탄핵이 가결될 확률은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확실 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제가 어제 그 비박계 모임에도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촛불에 놀라서 사실은 이제 입장을 탄핵에 가결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에게 촛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제 29명이거든요. 참여한 분들이 28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한두 명은 사실 이렇게 앞뒤가 가려진 데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사실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다가 이번에 이제 탄핵으로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여당은 뭐냐면 탄핵이 통과 안 돼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한두 명이 정말 소수가 그래? 이번에 탄핵을 부결시키면서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에 밀어서 새누리당이 국민적인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가결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가부를 결정지을 경우에는 지금 그 토요일 날 드러났던 촛불 민심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기사 나옵니다. 여의도로 번진 촛불 탄핵한다면 상상이 힘든 후폭풍인데. 국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 비박의 정치 역선 모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거든요. 지금 저 150만 200만 나오시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답입니다. 근데 그 답을 빨리 정치권이 받아가지고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적지근하게 계속 끌고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 지금 집회에 지금 230만 명이 나왔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미적거리거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결이 된다면 아마 관련된 책임자들 국민이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폭풍에 휩싸일 거라는 건 비박계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건가요? 근데 장막 뒤에 가서 이거 찍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과거에도 보면. 찍고 나서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비박계 때문에 부결되라고 할 것이고 물론 이제 몇 표 차이로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97표가 나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자 3표가 어디 거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텐데 그 서로 이제 상대방 손가락질 할 거거든요.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됐다. 또는 이쪽에서 저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왔다, 국민의당에서 반란표가 나왔다 이렇게 서로 되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규명은 안 돼요. 지목은 할 수 있지만 규명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의심은 가지만 그렇죠. 그 규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세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참여하는 것이 곧바로 찬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비박계는 비박계대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잘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6시까지 비박계가 당초에 요구했던 그 방향대로 이선 후퇴와 4월 퇴진을 약속했을 경우 이 탄핵안은 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안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탄핵안과 관련돼서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표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경우 탄핵에 반대한다는 표가 나왔을 경우 뭐 그게 이제 특정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 기사에 나온 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아마 전체 새누리당을 강타하지 않을까. 그럼요. 새누리당이 물론 강타하고 새누리당 만약에 이게 부결되잖아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당 다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입니다. 그렇겠죠. 책임을 지라고 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권이든 야권이든 부결되는 순간 정치권 전체는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또 야권 내에서는 이제 지도부 사퇴하라고 그럴 거고요. 누가 또 내세워질지도 고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 내에도 만약에 부결되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새누리당은 물론 그럴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새누리당이 제일 큰 후폭풍을 당하겠죠. 그러나 야권도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엄중한 명령은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탄핵시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정치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건 어떤 뭐 로비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탄핵을 이렇게 찬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온 힘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사실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의민주주의의 역설적인 현상이 드러나는데 국회의원이 자기의 소신을 갖고 투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거역해가지고 투표하기가 표결하기가 쉽지는 않은 근데 것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대로 안 하니까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제대로 하면 국민들이 자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미쳤다고 지금 촛불 집회에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시킨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까 본인이 직접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핵에 관련된 부분이 민주당에서 몇 표가 이탈이 되든지 비박계가 몇 표를 투표하든지 그걸 다 떠나서 국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관련된 부분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나온다면 저는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아니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면 발표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정확하게 좀 상황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지 한다. 그럼요. 이게 이제 크게 어떤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 표차가 아주 압도적일 때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듯이 이 표차가 지금 한두 표 차를 결정나게 돼 있어요 지금. 분명하게 탄핵에 참여하겠다 발표한 사람이 29명이거든요, 비박계. 그러면 한두 표 차이 나는데 우리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요, 꼭 서너 표가 있잖아요. 아예 기권을 해버리든지 이거는 전자투표니까 뭐 글자를 잘못 쓴 경우는 없겠지만 과거에는 꼭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동아일보 칼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전화, 이제는 대한민국과 이혼할 때입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탄핵 열차가 출발한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질서 있는 이혼에 응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에게 위엄과 자존심이 남아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끝장 토론을 준비한다는 말도 들렸는데 다 부질없는 일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입장을 다시 발표한다면 사죄한다는 말과 퇴진 시기만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 편집장님, 지금 청와대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박계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7일, 이제 이건 의미 없어졌어요. 이제 어쨌든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니. 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의미 있다고 보세요? 왜 여전히 의미가 있냐면 그걸 밝히는 것이 비박계가 탄핵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흔들리죠. 당연히 흔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국민의 뜻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국민의 뜻도 저는 갈려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 뜻이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국민의 뜻이요.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법에 규정된 방법은 탄핵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정치 일정이 투명해진다고 보거든요. 언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게. 근데 탄핵으로 가면 정치 일정은 불투명해져요. 이 탄핵이 헌재에서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또 원하는 게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정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탄핵을 하면 직무 정지가 돼요. 그렇죠? 이 만약에 퇴진 일자를 밝히고 대통령이 밝히고 그 전에 내가 이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서 만약에 국민한테 물으면 저는 상당히 의견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이쪽에 투명한 정치 일정과 퇴진, 이쪽에 불투명한 탄핵과
뭐 직무 정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의견이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 의견이 퇴진의 목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탄핵으로 해서 일단 응징하고 보자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라는 부분에 저는 일치해 있다. 이렇게 완전히 한 목소리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촛불 집회에 드러난 민심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탄핵 일정, 정치권이 추진하는 탄핵 일정과는 무관하게 그냥 대통령이 지금 당장 물러나라. 이게 아마 촛불은 그렇죠. 민심일 거예요. 전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최명표 편집장이 얘기했듯이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내가 즉각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 선을 물러서겠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내가 언제 물러나겠다. 이렇게 4월 하면 말 안 된다는 퇴진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에 손을 떼겠다고 하는 발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약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일정 부분 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얘기 안 하고 내가 4월에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국민들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선 후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명시해 줘야 돼요. 지난번 3차 담화 때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분명히 말씀은 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국정에서 시기를 손을 못 박지 떼겠다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국정에 손을 떼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그럼 국정을 운영하겠다 떼겠다고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 자체는 국민들한테 절대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 이 민심을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은 이선 후퇴, 그러니까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는 발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탄핵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나와서 뭐 담화를 하는데 내가 언제 물러나겠습니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절대로 진정성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뭐 봅니다. 이렇게 끝까지 끝장 토론이라든지 아니면은 4차 대국민 담화를 저 동아일보 이제 칼럼니스트는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는 그것이 촛불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경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관련해서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담화를 했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애매모호하고 국민들이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꾸 애매모호한 단어를 나열하면 국민들은 자꾸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분노를 이미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본인에 관련돼도 국민이 원하는 답을 내놓는다? 의미가 없다고. 근데 좀 이제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이 새누리당 비박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배신자로 찍었던 유승민 의원입니다. 대구 출신 유승민 의원인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했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4.13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 정치인들에게 심판을 해라. 국민들이 나서서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고 심판을 해라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와서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지금은 이제 국민이 오히려 박 대통령을 심판하고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글쎄, 그거는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전국을 운영할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거꾸로 됐으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래서 서로 힘을 가진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힘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와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면 저것이 이제 권력의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인데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건 안 되건 아마 계속 집회는 될 것이다.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 거네. 왜? 자, 보세요. 탄핵되더라도 탄핵 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빨라야 1월, 늦으면 4월, 아니면 8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기 입으로 내려오겠다 얘기하는 것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4월이고. 근데 국민들은 지금 특히 이 집회를 앞장서는 분들은 당장 내려와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탄핵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분위기로서는 계속 집회는 계속 될 것 같다.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는 뭐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고 시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강경파, 그러니까 비주류에도 강경파, 온건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수예요? 예, 뭐 그건 뭐 전 아니겠죠. 그렇게 안 보고 아니 자기 정치라는 거죠. 유승민 의원은 여기서 정치, 예. 저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실은 뭐 당 대표에도 도전 안 하고 그 결국 내년 예.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려면 자기만의 정치, 자기의 색깔. 근데 자기의 색깔은 지금 확실하게 저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저 예. 이후로 반박의 어떤 거두가 돼버렸어요. 유승민 의원은 본의 예. 아니게 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됐으니까 그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계속 유지를 해가려면 저는 그 실제보다 본인의 생각, 본인이 실제 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이 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강경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덕에 배지를 달았다라고까지 일컬어졌던 유승민 의원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는 강경파가 돼버렸습니다. 정치는 참 알 수 없는 그런 아니 것 근데 같습니다. 박유수 예.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의 지지 기반이 있죠. 현재 거의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에서는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예. 몸은 새누리당에 있지만 본인의 지지 기반을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한 끝의 예. 어떤 그 약간의 동정이나 배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죠. 예, 그래도 뭐 대구에서 당선됐으니 박근혜 대통령 지지 기반과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민심은 좀 달라졌습니다. 대구 민심도 좀 달라졌고. 유승민 의원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떻습니까? 홍준표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분도 역시 그러면 자기 정치인가요? 그 사과드려야겠네요. 국민들이 뭐 예. 잘못도 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려고 200만 명 뭐 나온 거 예. 뭐 생각하면 홍준표 지사님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병상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자기가 반성하려고 하지 않고 그 나쁜 그 반대 세력을 오히려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도 자기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도민들한테 많이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도민들이 너무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를 투영해갖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측은해 보일 수도 있겠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을 옹호하는 청와대 지금 입장과 거의 유사한 입장인데 왜 이런 입장을 굳이 이 시점에 또 내놓으셨을까요? 본인도 지금 다급한 상황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도? 그건 뭐 재판 일정이야. 예. 이제 재판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홍준표 지사도 저거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 아까 제가 자꾸 약간 반복하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도망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 지지를 철회해서 이쪽에 뭉쳐 있어요. 딴 데로 가지도 않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 뭘까?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그거를 홍준표 지사는 자기 나름대로 읽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많아. 그래, 그러면 퇴진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꼭 뭐 탄핵까지 가서 뭐 이렇게 탄핵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뭐 이렇게 때려주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꼭 때려줘가지고 못하게 할 필요 있겠어. 본인이 물러나겠다는데 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홍준표 지사는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저런 얘기는 요 사람들이 홍준표 지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예. 하는 저는 마음속에 있다고 이제 홍준표 지사는 저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예. 표를 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의원의 지금 대선 후보 유승민의 주요 지지자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 의원은 지금 산토끼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예. 거고 홍준표 지사는 집토끼를 예.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재밌는 해석이 나옵니다만 그게 뭐 꼭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의심을 사는 게 이 촛불 전국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곳곳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근데 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다면은
2부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조아라 아나운서가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탄핵 찬반 명단을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까지 공개되면서 몸살을 앓았는데요. 결국 새누리당은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법적 대응에 환영한다면서 의연하게 맞섰는데요. 뿐만 아니라 표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자 자신의 SNS에 어차피 공개된 전화번호라며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공격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표 의원이 연락처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보수단체 공격은 물론 응원의 메시지까지 수만 건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문자가 수만 건이 빗발치는 건 이 새누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의성 전화나 문자가 폭주해 이정현 대표는 결국 착신 정지를 시켰고요. 다른 의원들도 일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그 눈치 보는 의원으로 해서 새누리당 전 의원을 다 이어놓고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 모독 살인이다. 아닙니다. 의사 일정이든 모든 간에 국회의원 말하시세요. 들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듣고 가세요. 듣고 하는 건 제 마음이에요. 혹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예요? 예? 장재원, 왜 표창원? 들어봐. 아니, 편리. 경찰이야? 편리 뭐 수상하냐?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글쎄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 이 촛불 전국에서도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한다라고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내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고 또 이제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고. 최 교수님은 어느 쪽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뭐 표창원 의원이 본인의 어떤 의도, 그러니까 탄핵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니까 그거 자체는 인정하지만 한 가지 저는 이제 표창원 의원이니까 개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의도들 있잖아요. 그게 찬성이냐 반대냐 보류냐 이런 거는 좀 개인의 양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법적으로는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접 물어보지 않고 확실히 무슨 답변을 듣지 않는 상태에 이 사람이 반대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그거는 이제 본인 그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다고 느낌은 들어요. 다만 이제 표창원 의원이 본인의 어떤 의도 탄핵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위로 본다는 것은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아까도 뭐 최영우 평론가님 얘기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정치적 행위를 하잖아요. 이 전국에서. 그렇다면 이 전국의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행위를 했든 그것이 어떻게 국민한테 판단을 받든 그 행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국민이 판단할 거고 그것이 다음번 총선이든 어떤 행태의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그 자체가 판결의 대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이 표창원 의원이 그 탄핵에 반대할 것 같은 명단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추정해가지고 이제 그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한 서울대생이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서울대생이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를 이제 해서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사과하면서 그 사과의 의미로 자신의 번호도 또 이제 SNS에 공개해서 자기도 뭐 여기 일베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방식도 그렇고 사과하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올리겠다, 업데이트하겠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꾸 말이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부딪히는 모습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부딪히는 모습은 좋지는 않죠.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그 동료 의원들이 기분이 나빴다면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첨언해서 드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엄중한 시기고 관련해서 탄핵에 관련돼서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같이 지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에 관련된 그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표출한 부분을 갖고 고소까지 할 사안이었느냐. 그거 자체가 되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렇게 고소까지 해서 뭐 시시비비를 갈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명단을 그러면
아예 사과를 하지 말고 명단을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가시지. 사과는 사과대로 하시고 또 이쪽에서는 또 이런 행동을 하시고. 아니, 난잘 이해가 전 안 이렇게 돼요.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뭐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뭐 새누리당이 이 문제 가지고 뭐 고소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문제는 자, 본인은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예요. 그럼 표창원 의원의 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는 다른 의원들의 정의와 인격도 다 있어요. 국회의원의 품위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가 아무 기준이 없잖아요. 응? 그 뭐 신문에 보니까 이렇더라. 아니 신문에 뭐 의원들이 거짓말 한두 번 하나요? 그러니까 그 신문에 나와서 의원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얘기한 것도 있을 텐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사람은 뭐 탄핵의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양심만 중요한 것이지 남의 양심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같이 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윤창중 전 대변인인데요. 이분 역시 이 와중에 또 자기 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그리고 종북 친북 반미 세력이 저를 생매장하고 난도질이란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생매장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 의원님, 장관님 소리 듣던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물론이고 친박계 저 윤창중이가 그들의 정치 생명을 반드시 손을 봐줘서 정리를 하고야 말겠습니다. 예,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다뤘던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나올 수 있는데 이분만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구동성으로 모든 분들이 저는 명백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활용하는 거다. 이런 자기 변명이죠. 본인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본인이 미국에서 하셨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데 저 자리가 본인의 그런 뭐 자기의 뭐 개인적인 일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뭐 본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그건 좋습니다. 정치적 행위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자리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밝히는 자리로 활용하는 것은 그다지 국민한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발언하시는 것이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을 더 궁지에 모는 거지 저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에서 그렇게 미운 마음 안 갖고 있던 사람들도 저게 자극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가능하시면 그냥 혼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자꾸 나서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도와준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하시는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와 윤창중 전 대변인을 비교하는 게 좀 잘못됐겠습니다만은 두 분 다 이제 보수 쪽 표를 좀 자극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일단 두 분의 이제 발언하는 게 성격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데요. 아까 그 최봉현 편집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홍준표 지사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요. 윤창중 씨는 해명하는 겁니다. 제가 쭉 들어봤는데 기승전 나는 억울해입니다. 기승전 탄핵 박근혜 반대 막 얘기하시다가 나는 안 만졌어. 결국에는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이 탄핵은 옳지 않아라고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정치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 억울한 거 표출하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중앙일보입니다. 박정희 피격 11.6 현장의 생존자 김계원 마지막 비서실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최태원 씨 얘기가 좀 나옵니다. 차지철이 김재규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었는데 그중 하나가 최태민 목사 문제였다. 차지철 실장이 최태민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하고 있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그 박근혜 영해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김재규를 많이 비난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자연히 그렇게 될 것 아닌가. 자기가 하는 일을 감시하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의 별세. 사실 이분의 이제 별세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추모의 분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김재규 실장이 왜
정보부장이 왜 대통령을 저격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사실 규명은 안 돼 있죠. 이것도 전부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최태민 씨와 박근혜 당시 큰형애와의 관계, 그 문제 또는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차지철 경호실장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의견 대립을 보였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말로는 뭐 떼놔라 최태민이 하고 근혜하고 떼놔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아유 그래도 이렇게 그 영애가 어머니도 안 계신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과감하게 결단을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중간에서 김재규 중정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철 경호실장은 약간은 큰형의 편을 들면서 방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김재규 중정부장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규명된 건 없고 김계원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인은 어떤 관찰자로서의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편드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당시 영애가 최태민을 굉장히 옹호했다라는 거는 뭐 또 확인이 됩니다. 아니 뭐 그거는 다 확인된 거고 청와대를 최태민 씨가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것도 거기까지는 다 확인된 거죠. 거기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어느 정도 봐주기로 했는데 방조.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그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최순실이 드나드는 거 방조. 왜 그러냐면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저에 또는 청와대에 누가 드나드는 거를 방조 안 하면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아마 경호실장 또 비서실장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국정조사에는 못 나온다라고 또 이제 불출석 요구서를 통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태민 씨의 아들 최재석 씨가요, 아버지 최태민이 독살됐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1994년에 아버지 최태민이 1,000억대 재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이를 눈치챈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됐을 것이다. 이건 뭐 글쎄요, 뭐 근거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또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게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확실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최재석 씨 입장에서는 저걸 저렇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저걸 믿는다고 하면 결국 최순실이나 임순희 씨가 저런 짓을 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걸 추측해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박근혜 대통령에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근데 뭐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걸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 최순실, 임순희 씨가 결국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독살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 1970년대 후반에 새마을봉사단 거기에 관여해가면서 재벌들로부터 돈을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최태민 씨가. 그리고 1980년대에 다시 또 유경재단에 사실상 유경재단의 이사장인 박근혜 이사장 그 뒷전에서 유경재단을 좌지우지하고 유경재단의 그 재산을 또 많이 빼먹었거든요. 그렇게 빼먹었던 최태민 씨가 94년에 이제 죽기 직전에 그 1,000억대 재산을 박근혜 이사장한테 돌려주려고 했다? 저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유경재단, 영남대, 그다음에 새마을봉사단 이런 데서 돈을 그렇게 챙기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이제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려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최태민 씨가 현재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그런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최태민 씨의 죽음을 2달 동안 알리지 않는 것도 그 부분은 뭐 또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그거는 설득력 있지만 해도 돌려주려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태민 씨의 죽음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팀이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진실을 밝힐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요, 야당의 잠룡들의 선명성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안철수,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세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우뚝 서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대구 쪽에 갔다가 글쎄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뭐 망신은 아니고 뭐죠? 나가라, 철수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일단 뭐 국민의당
그 소속이고 또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뭐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고 있는 면도 있는데 그런 일환에서 안철수 대표가 뭐 탄핵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재명 시장이 워낙 선명성 있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그 주자들 대열에서 완전히 그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전에 해왔던 행동들까지 뭐 회자되면서 지금 하는 것 자체도 진심이냐 이런 부분들을 의심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치? 예, 참 이게 앉아있기가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니, 그래서 왜냐면- 끝까지 앉아 계셨어요. 저 자리에 이제 그렇죠. 끝까지. 저기 또 예. 나가면 또 이상하잖아요. 빠져라고 하는데 진짜 빠져버리면 그것도 이상한 거니까 안철수 입장에서 남아있을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구 민심도 그거잖아요. 결국 탄핵을 하라고 그랬는데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예. 보였잖아요. 첫 번째.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라고 나와 있는 저기 대구에서 모이신 저분들도 탄핵이 지금 하라고 국민을 명령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당은 제대로 자세를 안 취하고 스탠스를 잡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결국 2일날 탄핵이 처리 안 된 거 아니냐 하는 불만이 결국 안철수에게 화살이 돌아간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저 지지율이 우리가 메르스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표보다 앞장섰는데 그게 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 탄핵 정국이 어떻게 마무리에 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못다한 얘기는요. 잠시 뒤 10시 반 뉴스특보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파이터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